자, 여기 밸리어블 인증표에다 설명한 게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이제 주석 이렇게 쓰시고, 예, 변수를 선언해서 이제 숫자 정수를 넣은 후, 정수가 이제 10이 될 수도 있고 20이 될 수도 있고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넣으시고 10을 더한 결과를 출력해 보시오. 출력하시오. 이때 이제 정수를 콕 찍어서 정수 10을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10을 넣은 다음에 10을 더한 결과를 출력해 보세요. 그럼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된다? 20이 나와야 된다 라는 거죠. 아시겠죠? 20이 나오면 잘 짠 프로그램, 20이 안 나오면 잘못 짠 프로그램. 되셨나요? 네,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수에 대해서 이제 하시고요. 변수에다가 한 개 선언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만들고 실제적으로 10을 저장해 보는 거죠. 거기에다가 10을 더해서 연산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연산을 하고 출력을 해봐라. 아시겠죠? 저희가 이름을 출력하세요. 그러면 system.out.println에 쓴 거 기억하시죠? 됐죠? 그런 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시작을 하려면 얘 보니까 public 이거 뭐라고요? public 예? 지금 제가 물어보면 굉장히 깝깝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네이버 한 개 키시고요. 네이버 이렇게 키시고요. 네이버.com 키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퍼블릭 뭔지 몰라요. 긁어요. 더블 클릭, 복사,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검색 이렇게 하시고요. 퍼블릭 되어 있는데 지금 요거 퍼블릭 톡 검색하셔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어학사전에서 원래 뜻이 뭔지를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옆에다 두시고 예전에는 이제 사전 막 꺼내가지고 찾아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오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 나오니까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 안 하고 요거 읽어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먼저 이런 게 나오면 번역을 먼저 해라. 영어가 나오니까 야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번역을 해라 이런 얘기죠. 예, 가장 간단하게 이제 퍼블릭 쓰시면 여기 퍼블릭이 뭐냐 하시면 여기 보시면 일반인 그 아무나 대중에서 공공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이런 얘기가 된다. 아시겠죠? 쓸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돼서 공개해가지고 이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퍼블릭이 되고요. 클래스 뭐지? 클래스는 그냥 클래스라고 그러면 다 아시죠? 사실은. 네, 의미 전달이 됩니다. 잘 모르시면 클래스를 쓰시면 학급, 투어 뭐 이렇게 돼 있으시고 그 자석 등급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같이 이렇게 모아놓은 관련 있는 것을 모아놓은 것을 클래스라고 얘기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잡아도 관련 있는 걸 모아놓은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변수에 대한 예제를 모아놓은 거다. 여러 개 모아놨으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가 필요하다. 이거를 이제 브래켓이라고 얘기를 하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사이에다가 여러 개를 짜 넣으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 퍼블릭이라고 쓴 거는 이제 저희가 퍼블릭을 쓰면 공공의 여러 가지 모아놓은 이제 변수 예제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아시겠죠? 해석해서 보시면 이제 여기 안에 여러 개니까 여러 개 모아놓은 건데 공공으로 모아놓으니까 여러 개를 모아놓은 거죠. 여기 모아놓은 클래스 모아놓은 건데 여러 개를 모아놓은 예제를 쓰는데 여러 개를 모아놓으려면 뭐를 사용한다?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중괄호 열고 이렇게 해서 중괄호 닫고 이 사이에다가 이제 여러 개를 이제 나열해가지고 쭉 써놓으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네, 그죠? 네, 이해되시죠? 네, 여태까지 설명한 거 어려운 건 없으세요, 그죠? 어려운 거 없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처음이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뭐라고요? 메인 메소드라고요. 메인 메소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쓰시면 메소드다. 그 처리문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죠.
처리문은 메소드 안에다 쓰셔야 한다. 가로를 갖고 사이에 쓰셔야 합니다. 메인은 형식을 잘 맞추셔야 돼요. 얘도 퍼블릭 씁니다. 퍼블릭 쓰시고요. 스태틱 쓰시고요. 그 다음 void 쓰시고요. 메인 가로 열고 스트링 대가로 열고 돼갖고 그 다음에 args 쓰시고요. 변수는 아무거나 쓰셔야 됩니다. 중괄호 열고 엔터. 처리문이 여러 개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괄호 열고 중괄호 꼭 쓰셔야 되고요. 퍼블릭 뭐죠? 예, 공공적으로 전부 다 써야 돼요. 공공의 쓰시고 스태틱이 뭐죠? 예, 더블 클릭하고 복사 붙여넣기 해라. 이런 것 좀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제발. 하시고 스태틱으로 하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변화 움직임이 없는 고정된 이게 고정돼 가지고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걸 의미하는구나.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움직이지 않아요. 공공의 되고 움직이지 않는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주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주소가 움직이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그냥 스태틱에 안 붙이면 주소가 움직이는 이런 뜻이 되고요. 스태틱에 붙이면 주소가 움직이지 않는 이런 뜻이 되세요. 다시 이거 void 뭐죠? void? 예, 비어있는, 비어있다. 예, 비어있는 이제 메인 메소드, 메서드의 선언이죠. 선언을 해서 얘를 호출해서 실행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얘는 앞에 많이 있어요. 메인 메소드 앞에 많이 뭐가 붙어 있어요. 그거를 선언이라고 얘기를 한다. 아시겠죠? 선언이라고 한다. 요거를 메인 메소드. 요거는 args는 뭐죠? 변수. 지금 변수 배우고 계시죠? 변수를 선언해서 내가 처리하려는 데이터를 넣어야 돼요. 그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쓰는데 걔가 문자열이면 이렇게 쓰는데 문자열 여러 개 이렇게 붙입니다. 아시겠죠? 문자열 여러 개를 선언해서 메소드를 선언하는데 가로 갖고 사이에다가 이제 뭘 받냐면 문자열 여러 개 선언한 게 이제 변수 선언한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자 여러 개를 선언해서 저희가 쓸 건데요. 여러 개. 이게 여러 개란 뜻이 여기 지금 대괄호 열고 될 거가 이제 여러 개란 뜻이에요. 쓰시면 변수를 선언하는데 문자열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선언하고 있다. 아시겠죠? 변수 이름은 args. 이해되시죠? 예, 변수 이렇게 변수 선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변수 이름은 args고요. 쓰고 있다. 이 얘기는 여기 가로열고 갖고 사이에다가 데이터를 전달받아서 데이터가 어딘가 있는데 외부에서 얘한테 전달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되셨나요? 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안에다가 변수를 선언했다는 얘기는 여기 데이터가 자꾸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뭐 여기다가 A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A 집어넣으면 여기 A가 들어가서 처리를 하고 여기 A B 집어넣으면 B가 들어가서 처리를 하고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변수를 선언해서 써주셔야 합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나중에 요거 왜 그 고정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이렇게 주소가 움직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이라고 스태틱을 해석하는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요. 자, 이제 그 10을 저장할 수 있는 10의 데이터의 특성, 데이터 특성을 아셔야 돼요. 그 특성을 아셔야 되고 얘는 소점이 없으니까 정수고요. 정수이면서 정수이면서 연산을 하셔야 돼요. 연산. 숫자가 작은 숫자인데 숫자가 큰 숫자는 아니에요. 작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바이트로 하실 수도 있는데 연산이 필요해요. 연산. 그러니까 작은 숫자의 연산을 쓰실 때는 무조건 인티저로 선언한다. int로 선언하셔야 돼요. 그 연산하는 것 때문에 int로 선언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연산을 하게 되면 제가 int로 돌아와요. 이렇게 되시고요. 메인 여기 나와 있는 요 void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어있다라는 것은 메인을 호출해서 실행을 하면 내용 결과물이 비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메소드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요걸 실행하면 나타나는 데이터의 타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을 이제 리턴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 타입 이거는 변수 안에 정보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 타입. 바로 앞에 변수나 메소드는 바로 앞에 선언하실 때 데이터 타입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똑같이 이해되시죠?
똑같이 데이터 타입을 써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메인을 전부 다 실행하면 실행된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현재 없다. 출력하고 말 거라서 현재 그거 돌릴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10의 데이터 특성은 정수이다. 소수점이 없어요. 이면서 작은 숫자예요. 그런데 연산을 해야 돼요. 작은 숫자인 경우에는 바이트를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연산을 하시면 나중에 이게 여기 뒤에 있는 거 잘라줘도 괜찮아요 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이렇게 처리를 더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INT로 선언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선언할 때 이제 INT 씁니다. 이렇게 INT 앞에 선언된 게 있으시고 여기다가는 value 이꼬로 10이라고 썼네요. 10 세미콜론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이렇게만 쓰시면 여기에 경고가 나죠. 노란색은 경고, 빨간색은 오류입니다. 노란색은 경고, 빨간색은 건너가는 오류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 왜 오류나는지 한 번씩 읽으셔야 돼요. 왜 경고를 내고 있는지. 이 변수는 로컬 변수인데 로컬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변수를 로컬이라고 얘기합니다. 로컬, 지역적인 이런 뜻이고요. 이게 잘 모르시면 이제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마우스 갖다 대시고 어떻게 해요? 마우스 갖다 대시고 여기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긁을 수 있어요. 긁어요. 이렇게 긁습니다. 복사하세요. 예, 복사하시고 어디 가요? 파파고. 예, 단어가 기니까 예, 파파고.네이버 네이버닷컴 네이버닷컴 이렇게 해서 이제 네이버로 가시면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되죠. 붙여넣기 하시면 여기 있죠. 로컬 변수 값이 사용하지 않았다. 값이 사용되지 않았다. 안 썼다 이런 얘기예요. 안 썼다. 되시겠죠? 안 썼기 때문에 경고를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쓰면은 경고가 나지 않습니다. 쓰지 않으면 경고가 나요. 되시겠죠? 자, 이제 여기 한번 하시면 그 데이터 특성은 10인데 요거를 어떻게 선언한 거냐 쓰시면 그 INT라고 쓰면 몇 바이트? 4바이트. INT 선언 타입이라고 했는데 INT 타입은 4바이트 크기로 잡아줘라. 잡는다.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4바이트를 일단 잡아요.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4바이트가 무조건 생겨요. 아시겠죠? 생기도록 만들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거기다 제 데이터를 자꾸 바꿔치기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잡아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의 이름이 value입니다. value. 이거를 이제 변수명이라고 얘기합니다. value라고 쓰고 이걸 변수명이라고 하고 변수명은 소문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거 이제 얘는 소문자부터 시작하세요. 소문자로 시작하시고요. 의미가 바뀌면 맨 앞자 대문자 아시겠죠? 단어 의미가 바뀌면 맨 앞자는 대문자로 해서 잡아주세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건 선언이라고 하시고요. 잡는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변수로까지 쓰는 것을 저희는 이제 변수의 선언이라고 합니다. 변수의 선언이라고 하시고요. equal 10 넣었네요. equal 10. 그 equal 10 이거 썼다는 얘기는 이제 변수 이렇게 써서 했다는 거는 왼쪽에 있는 변수 value에 10을 넣어주세요. 10을 넣어주세요 라는 의미다. 아시겠죠? 주세요. 그래서 보통 equal이 나오면 오른쪽 데이터를 왼쪽으로 보내주세요. 오른쪽 데이터를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라는 의미다. 되셨나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쪽에서 이렇게 넣으면 왼쪽이 변하겠죠? 변하니까 왼쪽은 반드시 변수여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예, 반드시 변수가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데이터를 잘 정리를 해서 오른쪽에 있는 게 뭐 연산이 나오든 한 것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다. 되셨죠? 넣어주세요 라는 의미고요. 저희가 변수를 선언하면서 값을 맨 처음 값을 넣는 작업을 초기화라고 얘기해요. 초기화라고 한다. 그 변수 선언하시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초기화시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밑에다가 이제 variable equal 10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셔도 돼요. 선언만 하고 밑에 처리하면서 하시는데 맨 처음에 값을 넣어주는 작업을 초기화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10으로 초기화시켜서 사용을 해보세요. 뭐 이렇게 쓰시는 거죠. 처리가 일어나기 전에 값을 세팅하는 것을 초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저희가 변수 한 개를 더 선언했네요. 저기다 int 씁니다. int 쓰셨고요. 그 다음에 리절트가 뭐죠? 예, 변수명. 요건 뭐죠? 정수의 데이터 타입. 아시겠죠? 몇 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 int 타입을 4바이트로 잡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꼬를 썼습니다. 써가지고 예, value 이꼬로 썼습니다. value 플러스 플러스 10 이렇게 썼습니다. 세미콜론 맨 마지막에 찍으셔야 되고요. 이거 뭐죠? 원래 value에 있는 값에다가 10을 더해라. 원래 value에 얼마가 있었죠? 10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10을 더하면 20이 되는 거죠. 예, 아시겠죠? 얘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정리를 잘 해요. 정리를 잘하면 20이 나온 거죠. 20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넘겨서 저장을 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이꼴 오른쪽 걸 전부 다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다 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꼴 왼쪽으로 넘겨서 저장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이게 요거는 뭐라고요? 변수의 선언. 요거 뭐라고요? 초기값. 맨 처음에 초기값으로 20을 세팅하는 거잖아요. 그 원래 밸류 값을 사용해서 초기값을 넣어서 세팅해서 적어준다. 그 요 20에 해당되는 데이터 특성을 아셔야 되겠죠. 20에 해당되는 특성을 아셔야 되고, 이때 저희가 그 이걸 가지고 연산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바이트로 선언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주로 인티저로 선언한다. 이해되시겠죠? 인티저로 선언한다. 왜냐하면 요거 연산하면 무슨 타입이 된다고요? 밸류가 적은 숫자라도 연산해서 CPU로 갔다 와요. 그럼 타입이 무슨 타입이 된다고요? 인티저 타입이 된다. 아시겠죠? 인티저 타입이 된다. 그래서 타입을 맞춰주셔야 저장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되셨나요? 예, 그럼 찍어보시는 거죠? 리절트 찍으면 되죠? 그럼 system.out.print 쓰시고, 이제 리절트 이렇게 찍어서 세미콜론. 실행하시면 실행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20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잘한 거, 안 나오면 못한 거. 이 시스템이 뭐죠? 시스템, 클래스, 남이 짜는 프로그램. 아시겠죠? 요거 저희 클래스부터 이렇게 짜가지고 사용해서. 이 시스템 클래스, 아웃은 뭐죠? 예, 시스템 안에 있는 변수. 소문자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근데 요거는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는요, 여기 요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 요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밑에 있어야 돼요. 요거 접으시면 이렇게 요 메인 메소드밖에 안 보이죠. 접으시면 아시겠죠? 그 바로 밑에 있는 변수가 아웃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스템 클래스 아래 아웃이라는 변수 안에 뭔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저장 안에 이 뭐죠? println 메소드 처리문이 들어가 있다. 아시겠죠? 처리문 들어가 있어요. 요 리절트는 뭐죠? 변수 값이 들어가 있어요. 20이라고 되어 있는 값이 들어가 있는 변수를 이쪽으로 전달을 해서 저쪽에 이제 찾은 데다 전달을 한 다음에 쓰는 거죠. 요 앞에 뭐 타입이나 앞에 붙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값만 들어가 있는 변수나 값이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값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달을 하냐면 println이라는 메소드 이렇게 가로 열고 괄호 사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요걸로 이제 전달을 해서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죠. 되시겠죠? 이렇게 사용을 한다. 이렇게 써져 있다는 겁니다.